전국에 내린 호우로 특히 충청 이남 지역에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피해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어제 오전 일입니다.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예. 갑작스런 침몰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시고 예, 아직 너무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죠. 네, 예.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오전 브리핑 때만 해도 오늘 중으로는 실종자 수색을 완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TV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네. 길이가 한 45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예. 그리고 높이가 한 6m 정도 됩니다. 그 지하차도 높이가. 그리고 4차선이니까 한 12m 정도 된다고 보죠. 그걸 다 하면 물량이 한 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물을 빼는데 펌프카의 용량이 그 부분을 한 많은 대수를 들인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네. 흙탕물과 진흙이 같이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잠수부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시야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미호강에서 넘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수색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형체가 드러나 보이고 또 네. 이제 점점 이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예. 네. 실종자 수색의 속도를 내려면 아무래도 도보 진입이 가능해져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도보 진입 수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차량 대수 그리고 실종자 확인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차량 대수도 정확하지 않고 CCTV의 분석에 의해서 네. 15대니 17대니 19대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 물이 좀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네. 토사가 좀 제거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차량의 대수와 정확한 인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마 오늘 밤 저녁 안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물도 빠져야 되고 들어가 있는 흙도 다 치우면서 또 시야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들어가서 직접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다는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호강에서 넘쳐서 지금 그 주변이 농경지였기 때문에 예. 많은 양의 토사가 같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예. 토사가 쌓여 있는 것들도 최소한 몇 미터는 쌓여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네. 토사를 제거하고 물과 같이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인명에 대한 확인 이런 작업들이 상당한 많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네.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요. 예. 일단 사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부 유가족들은 인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재적인 요소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예.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한 3가지 정도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미호강 바로 옆에 있는 불과 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미호강의 제방이 원류 혹은 제방이 파괴가 돼서 유입이 돼서 물량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데 네. 증언에 따르면은 미호강에 있는 미호천이라고 하는 교량이 있는데 그 미호천은 미호천교는 국가의 홍수 경보 지점입니다. 예. 그 지점에 얼마 수위를 이상이 올라가면 홍수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곳인데 그 예. 미호천교의 상류에서 교량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방, 그 뚝 부분에 임시 제방을 가설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유실이 돼서 들어왔다는 그런 증언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경우에는 너무 불가항력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하차도라고 하는 게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사로에서 많은 물의 양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유속과 토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람이 헤쳐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그리고 자동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제방이 정말로 유실돼서 왔는지 그런 네. 걸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지하차도는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 배수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동 배수 시설이 충분하게 작동이 됐는지 이 여부도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홍수 예경보 발령 시점이 네. 주의보 발령 시점이 어제 오전 4시부터 네. 발령을 하고 사고 홍수- 발생 4시간 전부터 이렇게 홍수 그렇습니다. 경보가 발령이 8시 한 됐어요. 30분경에 사고가 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홍수 심각 단계가 한 6시 정도였었거든요. 네. 미호강의 수위가 있으면. 예. 뭐 이 앞번에 화면에서는 그 수위, 미호강의 수위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나오네요. 네. 저게 이제 파란색 선이 이 수위고 지금은 현재 수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파란색 수위가 그 아래 선에 있는 게 대홍수 심각 단계의 그 홍수인데요. 예. 그거보다 넘는 시간이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니까 한 8시간 정도 그 넘어 있던 상태고요. 예. 왼쪽을 보시면은 제방의 높이하고 저 파란색 맨 첨두에 있는 그거 보면 한 5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방의 끝을 넘을 수 있는 게 한 50c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 지점은 그 하천에 있는 미호천 교회인 하천에 있는 제방이고 오른쪽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상류 지점의 어느 지점에서는 그 제방보다도 좀 낮은 지역이 있었다면 만약에 한 50cm 이하 정도의 제방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네. 많은 물이 쏟아져 흘렀을 거고 더구나 공사 중에 있었던 부분들이 거기에 임시로 제방을 설치해 놓았던 부분들이 거기에 파괴가 됐다면은 그쪽으로 유입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교통 통제의 조건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고의 원인도 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서서 자료로도 나갔지만 사고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정말 좀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교통 통제 부분은 지금 이제 홍수 예경보는 금강 홍수 통제소, 한강은 네. 한강 홍수 통제소,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예경보를 발령을 하면서 관계 유관 기관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교통 네. 통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흥덕구청이라고 하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예. 있고 도로관리 주체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보통 이제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지역은 아직까지 한 번도 침수가 된 적이 없었던 그 신설된 교량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예를 들면은 팔당댐에서 방류가 어느 정도 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0,000톤, 초당 10,000톤 정도 방류가 됐는데 네. 한강 잠수교 수위를 기준으로 한 8m 정도 올라갔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한 5m 정도면은 아래쪽에 있는 인도교라든지 차도는 통제를 하고 예.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이제 얼마만큼의 방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우송 지하차도 사고, 침수 사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셨는데 홍수 경보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미리 통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또 정말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인명피해를 더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 아쉬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 작동이 아쉬움들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동이 됐는지 혹시라도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됐으면은 조금은 시간은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미호강에서 원류가 돼서 넘어오면 배수 펌프장이 작동하는 능력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수 펌프장이 설령 작동됐다고 할지라도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네, 사고 직전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 지하차도에서 버스가 빠져나오려는 순간인데 갑자기 흙탕물이 이제 밀려들면서 예. 버스가 이렇게 예. 물속에서 뜨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럼 정말 순식간에 많은 물이 이 제방을 통해서 범람하면서 이 도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네. 정도의 물량은
정상적인 이 호우로 인해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굉장히 큰 양의 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서 예. 미호강에 있는 그 공사 중에 있던 그 부분들이 통해서 그 일부가 파괴가 돼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정일 뿐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공사하는 주체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못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책임을 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당국의 경우 갑자기 제방이 무너져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나 사고 원인 또 지하차도 인근 부실 공사 여부, 교통 통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까지 모두 일단 인명 구조 뒤에 좀 종합적으로 예. 규명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에 경북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됐었고 또 산사태 피해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왔었는데 이 중에서도 66곳은 취약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오늘 아침에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경보를 제주도 빼고 전부 다 지금 심각 단계로 했거든요. 예. 이렇게 예경보가 주의, 관심,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다 산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다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지금 적게는 400mm에서 한 800mm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이미 산속에 있는 모든 집안은 네.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함수비가 한 100% 가까이 차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토양 함수비가 100%에 가깝게 포화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 흙과 흙 사이의 공간이 물로 채워지면은 물 무게가 흙 무게에 더해지는 거고요. 예. 예. 또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피가 굉장히 얕습니다. 1m에서 1m 50 정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안반이 걸쳐 있는데 비가 오면은 그 안반까지 물이 차게 되면 일종의 미끄럼틀 같은 수막 현상이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세요. 우리는 그걸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그 안반에서 흙이 그냥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서 물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반죽처럼 내려오는 우리 토석류라고 하는데 네. 그런 형태의 산사태는 굉장히 위험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충청북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 지역은 우리가 주로 산악 지역이 많고 그 지역이 또 우리나라 4대 강의 본류의 원류 지점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도 물이 많이 나갈 뿐만이 아니고 산악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지금 포화 상태에 젖은 흙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소강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요. 만약에 예. 소강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런 굉장한 한계치에 도달되어 있는 그런 산사태 위험지구가 만약에 비가 조금 더 온다든지 외부의 힘이 조금 더 가해진다 그러면 어느 곳에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대신 한 가지 좀 저게 뭐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최근에 2, 3년 이내에 네. 그 주변에 개발을 했거나 공사를 해서 비탈면을 성토나 절토 이렇게 네. 깎아내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상당히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최근 산사태 발생이 이런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개발, 여러 가지 토양이나 이런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지 않고 개발을 미주로 했던 것이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보름 전에 영주에서 처음에 이제 산사태가 나서 안타깝게 우리 영유아가 사망을 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던 지역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지도를 여러 가지 좀 살펴본 바로는 그 지역에 아주 적은 개발 행위들이 좀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에 의해서
대부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계곡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예. 집을 짓고 그 동네에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많은데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산사태가 그 물골을 따라서 내려오는 계곡의 그 산사태에 들어오는 길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특히 야행성에 비가 집중이 되거나 또 특히 새벽에 오는 경우는 미처 손을 쓸 틈이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우 경보가 내리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과거에 산사태가 내렸다든지 계곡 주변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좀 대피를 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예.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참 특이한 게 이번에 예천에서 경북 예천에서 예. 집중적으로 지금 산사태 한 피해가 마을이 많이 네, 상황이 났는데 올봄 취약 점검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난 곳들이 다 제외가 됐던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걸까요? 산림청에서 이제 산지 위험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뭐 대부분 산사태 난 지역이 그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는 곳에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도 있지만 일단은 실시간으로 지금 비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산사태 지역이다 이렇게 예보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일단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진 데가 조금 더 위험한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 나오는 그런 계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서 그런 그렇군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홍수 우려로 전국에 8개 댐이 방류 중이고요. 뭐 이로 인해서 당연히 하천 쪽에 남부 하천 쪽에 유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 또 중반까지는 집중호우도 계속 될 거라고 하고요. 어느 그렇습니다. 쪽에 좀 예.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이제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아침에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 괴산댐이 원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괴산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957년도에 지어진 아주 적은 댐입니다. 그 부분이 수문을 통해서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수문 위로 물이 완전히 원류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거기가 이제 달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달천에 있는 부분들이 역대 가장 높은 수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고 홍수위에 한 2m 가까이.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평생을 사신 분들도 그렇게 높은 홍수를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돼 있고요. 네. 지금 앞으로도 한 200mm 정도가 오는 그 충청도 이남 지역, 지금 전라남도 영산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낙동강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네. 이제 홍수통제소 그리고 다목적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댐의 운영과 홍수 조절을 얼만큼 잘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사실은 대하천보다는 홍수 범람의 위험은 중소하천에서 더 많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방하천인 중소하천은 실질적으로 대하천 위주로 우리나라의 하천 정책이 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상당 부분 치수 대책이 많이 수립돼 있고 예. 흔히 말하는 개수율이라고 하는 게 98% 정도까지 되어 있지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굉장히 낮은 개수율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주로 소하천이나 중소하천 그리고 소하천과 중소하천 혹은 중소하천과 대하천이 만나는 합류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만약에 비 예보를 잘 들으시고 또 네. 이런 재난 방송을 잘 들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이남 지역 작은 규모의 댐과 저수지가 워낙 많아서요. 이미 비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까지 뭐 300mm 많게는 그 정도 더 온다고 하니까 더더욱 각별히 주의를 해서 한 더 가지만 이상 조금 더 네.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전국에 한 2만 개 가까운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저수지들이 대부분 이제 중산간 이상의 높은 지역에 있는데 네. 그 저수지들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들이 주로 맞는데 그건 예. 대부분 이렇게 토사로 즉 흙으로 된 제방을 가지고 흙으로 된 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원류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고 예. 과거에 광릉에 있는 오봉댐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연속된 강우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큰 강우가 예보될 때는 특별히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사이 충청 이남 지방에 또 200mm, 많게는 300mm 이상 호우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더 대비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